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비 고1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입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 및 학부모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사회자 김민정이고요. 이제 옆에는 김미영 국어학원 원장님이시자 입시 전문가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미영 국어학원의 원장이자 학원에서 입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에 어머님들 상담 진행하고 있는 김미연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원장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4학년도에 대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전형에서의 인원이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는 거.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면에 내신 전형,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형이 많이 늘었고요. 논술 전형은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거, 논술 전형은 꼭 준비를 하셔라. 고입에서 자사고 특목고가 점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님들 고민하는 게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를 우리 아이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예비 고1, 중3 학생들 어머님들께서 들으시면 좋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입의 선택과 그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고1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입시 변화 첫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입을 위해서 자사고, 특목고 넣는 게 맞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자분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은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1차 관문, 테스트를 보고 진학하는 고입 한번 보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보낼 생각 있습니다. 아, 보낼 생각 있으세요. 맞아요. 설명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실제로 1차 관문을 통과한 친구들이 많은 유수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입시 사정관들이 보기에 확실히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들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수시나 정시에서 많이 뽑아가려고 우리 입학 사정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목동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는 자사고 특목고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알고 있는 학교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학교가 해마다 서울대를 몇 명 정도 가고 있는지 사회자분께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아는 곳은 명덕외고가 네. 있습니다. 명덕외고는 실제로 서울대 입시를 수시, 정시 합쳐서 24명에서 26명 정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그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최근에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은 인근에 양정고, 한가람고 굉장히 유명한 자사고 특목고가 있어요. 그 학교는 여전히 11명에서 13명, 양정고. 그 다음 한가람고는 5명에서 9명까지 수시, 정시 합쳐서 서울대 입시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있을 때 폐지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면은 보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대입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어떠한 입시 변화가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제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의 축소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혹시 어떤 전형일까요? 네, 우리 사회자분님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라는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원장님. 네, 생활기록부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했던 모든 교내 활동들을 기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는 우리 사회자님 어떤 내용들이 적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봉사활동이나 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입에서 70%의 수시 전형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변화된 입시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절대로 0%는 아니라는 거. 그 좁은 관문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그 전형에 원서를 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혹시 줄어들었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려고 어머님들도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동봉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마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율학동,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간 활동이고요. 동아리 활동.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동아리를 해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 관련된 활동. 근데 이 모든 활동이 어머니 상위 학교, 대학교에 진학할 때 미기재 처리되거나 백지 처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교내에서 열심히 한 활동들이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에 넣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고등학교에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지 않는 게 네. 근데 어머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학교에서 여전히 교내 경시대회나 동아리 활동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안 해야 할 이유는요, 전혀 없어요. 왜일까요? 백지가 처리가 됐지만은 그 모든 내용들이 나머지 살아있는 부분, 내신 성적 반영되고요.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충분히 녹여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행동특성 발달상, 행특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더 확실해지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불필요하게 많이 흡수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진로 적합성이 맞는 교내 대회나 동아리들을 자연스럽게 세특이나 행특에 녹여서 수시 모집 6장의 카드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격적으로 노리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의 축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결국에는 진로 적합성에 맞게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언니. 그러면 우리 마지막 주제인 이제 목동권 학군 내에서 추천할 만한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3 학생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많은 어머님들이 학원에 찾아오셔서 김미연 원장님과 함께 상담하고 고교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학교를 선택하실 때 그 학교의 특성과 경향, 입시 실적, 장단점을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설명회 때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과인데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와 투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를 따로 해야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렇게까지 각 학교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 장점, 단점, 실제로 얼마나 대입에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먼저 쭉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고요. 물론 설명에 오시면은 제가 학교의 그 모든 내신의 특성이나 학교의 동아리 활동, 생기부 모든 내용들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교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100%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우리 아이의 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학교에 교내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다, 우리 아이는 앉아서 지필고사, 내신, 공부 이런 쪽에 좀 유리한 아이인지 학생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본인의 잠재 능력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이의 특성과 그다음에 학교의 특성을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고입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입시 변화에 따른 특목고와 자사고에서의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의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동권 학군 내에서 추천할 만한 학교,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원장님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김미영 국어학원에서 진행되는 설명회 간단하게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4일간 목, 금, 토,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각 요일마다 평일, 목, 금요일에는 11시에 진행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우리 학부모님들은 수요일, 토요일 설명에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2에서 중3 예비 고1 학부모님께서는 금요일에서 일요일 설명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 때 오시면은 어떤 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각 고등학교의 실제 장점과 단점, 내신의 경향성, 학교에서 얼마나 학종 대비를 잘 해주는지에 대해서 학교 이름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김미영 국어학원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네,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에서 김미영 국어학원이 보여줬던 수업의 자신감과 그 결과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